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해 타이완과 호주 등 다른 나라의 반응을 전하는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행자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전해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등이 걱정될 수 있을 텐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을 알리는 보도 제목에서 여행자 주의해야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아 보도의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담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시 여행객이 알아둘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홍콩의 국가안보법은 반역, 내란, 반란 선동 행위, 국가기밀, 간첩 관련 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 행위, 해외 간섭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와 반역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공개적으로 의도를 밝힌 반역죄는 14년의 징역, 선동죄는 7년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있는데요. 특히 범죄가 외국이나 외국 세력과 결탁한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국가보안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앞선 보도에서 전했듯이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홍콩 정부 대변인은 일반 여행객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의식적으로도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미국 대선 선거 자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현직 대통령이 맞대결을 펼치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금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에서 선거 자금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한 자금 모금 행사에서 2,500만 달러, 우리 돈 337억 원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정치 자금 면에서는 바이든에 크게 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 측은 2,091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4분의 1 정도인 약 50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전하며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선거 과정을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37억 원을 모았다고 전했는데 우리나라 대선과는 다른 모습이 신기하고 미국의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설명이 더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후보가 일정 득표를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에 의해 선거펀드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로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 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기부금 모금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팩, 즉 정치행동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팩은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캠페인에 기부금을 모으고 기부하는 세금 면제 조직입니다. 팩은 개인, 기업, 노동조합 또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선거를 위해 모금액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팩은 미국 선거 자금 조달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의 주요 출처 중 하나입니다. 선거 자금은 주로 광고, 여론조사, 유세활동, 직원 급여 등에 사용되고 전 과정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데요. 또한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모두 공개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투명성이 선거 자금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일본 뇌염 주의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7일 늦은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소식을 전하며 증상이나 간단한 예방법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확인됐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7일 늦은 것으로 남부 지역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모기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소식을 통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요하게 했는데요.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뉴스는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식을 전할 때 구체적인 예방법 정보를 함께 소개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일본 뇌염 예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본 뇌염은 백신이 있으므로 2011년 이후 출생자인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게 권고되며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는 게 좋은데요. 또한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외출을 할 땐 밝은색 흰옷이나 품이 넓은 옷 등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와 옷, 신발, 양말 등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 주변의 물웅덩이나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청자 톡톡 Y 마지막 주제는 크립토 스프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보시죠. 코인 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독보적 1위인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K뱅크의 편법 의혹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이른바 크립토 스프링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뱅크가 가상자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은행과 달리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가상자산 계좌를 튼 고객들의 경우 입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출금 한도가 상향된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업비트 제휴은행인 K뱅크만 홀로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K뱅크가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한 편법 의혹이 제기된 정황과 K뱅크의 해명까지 함께 담아냈는데요. 보도 초반 크립토 스프링을 언급하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해가 어려웠고 용어의 설명을 더했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높였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크립토 스프링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크립토 스프링은 크립토 윈터와 의미가 반대되는 말인데요.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의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거래량이 저조해지는 것을 겨울에 비유해 크립토 윈터라고 부릅니다.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크립토 스프링은 이와 뜻이 반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체기가 끝나고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크립토 스프링이라 칭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